2026년 1월 1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를 축하하고 있을 때 정치권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현역 국회의원 1명을 제명했습니다. 새해 첫날 당 소속 의원을 당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 이름은 강선우. 제명 사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공천헌금 의혹이었습니다. 공천헌금, 이 단어가 낯설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번 이런 의혹들을 접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의혹으로만 남았고 명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새해 첫날이라는 상징적인 시점에 현역 의원을 제명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이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의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의 가장 어두운 구석, 바로 공천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천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원들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낸 사람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강선우 의원은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공천심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된 것은 김경 시의원의 공천 과정이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김경 의원의 공천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공천관리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석했을 뿐 특정 후보를 밀어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혹은 있었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한 국회의원을 단정짓기는 어려웠죠. 설마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대놓고 특혜를 줬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에서는 말보다 기록이 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곧 등장하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는 회의록이었습니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강선우 의원의 해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의록에는 강선우 의원이 직접 회의 중 한 발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에게 공천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 문제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오히려 공정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공천을 주겠다니 당연한 얘기 아니나요? 그런데 문제는 맥락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은 김경 시의원 후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경 후보는 공천을 받았습니다. 즉, 강선호 의원은 회의에서 김경 후보의 공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했던 것입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말과 기록이 충돌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회의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선호 의원은 자신의 말로 스스로를 부정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김경 후보에 대한 내부 평가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에서는 김경 후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적격. 이 말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공천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의 기준에도 맞지 않고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가 그날 바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단수 공천이란 경선 없이 단 한 명에게만 공천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도 없이 곧바로 출마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공천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증하고 평가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오히려 단수 공천이라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판단을 뒤집었는가?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돈의 영향력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고 그것이 실제로 공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것은 뇌물이고 부정부패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의혹의 중심에 강선호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강선호 의원을 제명한 이유는 단순히 공천 헌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거짓 해명이었습니다. 당은 강선호 의원이 의혹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그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에게 신뢰는 생명입니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인정하고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신뢰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당은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 해명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새해 첫날이라는 상징적인 시점에 강선호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제명은 정치적으로 매우 무거운 조치입니다. 당적을 박탈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끝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명 결정이 발표된 후 강선호 의원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정의 표시일까요? 아니면 더 큰 폭로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선호 의원의 제명과 함께 또 다른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병기 의원.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이자 정치적으로 상당한 무게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왜 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걸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공천 흥금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강선호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로 확대됩니다. 당시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라는 당의 핵심 직책에 있었습니다. 원내대표는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그가 공천 헌금 의혹을 알고 있었다면 왜 막지 않았을까요?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묵인했다면 그것은 사실상 방조입니다. 그리고 방조는 공범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병기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계속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강선호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당내 권력의 묵인 구조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김병기라는 이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총선을 전후로 강선호 의원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구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한 구의원이 강선호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것이 공천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선호 의원 측의 해명은 독특했습니다. 받았지만 돌려줬다.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일단 받은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이었습니다. 탄원서가 작성되었고 전직 보좌관이 연루되었으며 심지어 경찰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은 한때 고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소는 나중에 취하되었습니다. 왜 고소했다가 취하한 걸까요? 합의를 했을까요? 압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증거가 불충분했을까요? 이 행동이 남긴 의문은 지금까지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0년의 의혹이 2026 새해 첫날의 제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패턴이 보입니까? 공천, 금품, 부인, 그리고 불명확한 진실.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공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력입니까? 아니면 책임입니까? 공천은 국회의원을 만들고 시의원을 만들고 구의원을 만듭니다.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천은 권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천은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천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강선호 사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돌려주면 문제없는가? 금품을 받았지만 나중에 돌려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받은 순간 이미 영향력은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돌려준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치 윤리는 단순히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당 내부 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회의록도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적격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시스템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다음은 누구일까? 강선호는 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일까요? 이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제2, 제3의 강선호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천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 금품 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의혹을 명확히 조사할 독립기구를 만들 것인가? 이것은 단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정당이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 유권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천 비리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계속 이런 짓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시하지 않는다면 권력은 부패합니다. 새해 첫날 한 의원이 제명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구조를 바꿀 때 비로소 우리의 정치는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